70세를 넘기고 오랜 시간 동안 친밀한 관계 없이 지내온 당신에게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몸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알고 계신가요? 이 변화를 방치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0년 넘게 노년 남성들의 신체적, 정신적 변화를 지켜봐 온 한 의사로서 오늘의 이야기는 단순한 정보가 아닌 당신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중요한 진실입니다. 혹시 이젠 그런 건 나와는 상관없어라는 생각으로 조용히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지 않으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몸의 변화가 커지고 기운도 줄며 누군가와의 접촉 기회가 줄어드는 건 자연스러운 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에 따르면 타인과의 깊은 접촉과 정서적 교류의 부족이 신체와 정신에 매우 큰 영향을 준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예를 들어 기억력과 집중력 저하, 기분의 침체, 전립선 문제, 호르몬 불균형, 근력 저하, 면역력 저하 등 다양한 문제가 모두 접촉 부족과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접촉받는다, 가까워진다, 흥분을 느낀다는 행위는 우리 몸에 약물처럼 작용하며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옵니다. 이 콘텐츠에서는 오랜 시간 동안 접촉 없는 상태가 계속되었을 때 당신의 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실제 데이터와 함께 설명하고 지금부터라도 시작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해결 방법도 함께 소개합니다. 남은 인생을 보다 편안하고 활기차게 살아가기 위해 지금 이 순간 다시 한번 남성으로서의 자신을 돌아볼 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깜빡깜빡하고 집중이 안 되고 머리가 흐릿해지는 느낌이 드신 적 있으신가요? 그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사람과의 접촉 감소라는 사실이 최근 밝혀졌습니다. 런던 대학교와 옥스퍼드 대학교의 공동 연구에서는 65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일상적인 신체 접촉 빈도와 뇌 기능 사이의 상관관계를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정서적 교류가 있는 사람은 전혀 없는 사람에 비해 기억력, 주의력, 언어 능력이 약 2030%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단순한 접촉이 뇌에 이토록 큰 영향을 미칠까요? 우리의 뇌는 자극을 통해 활성화됩니다. 악수, 포옹, 대화, 웃음, 눈빛 교환 등은 모두 도파민, 세로토닌, 옥시토신 같은 행복 호르몬의 분비를 유도하며 뇌 속 신경세포 간의 새로운 연결을 만들어냅니다. 특히 옥시토신은 애정 호르몬이라 불리며 안정감과 행복감을 높이고 불안을 줄이는 효과까지 있습니다. 이 호르몬이 분비되면 전두엽이 활성화되어 감정이 안정되고 기억력이 강화되는 것입니다. 반면 이런 접촉 없이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면 뇌는 자극을 받지 못하고 점차 기능이 저하됩니다. 이는 마치 사용하지 않는 근육이 약해지는 것과 같습니다. 실제로 70대 남성 한 명이 10년 넘게 친밀한 접촉 없이 지내다가 파트너와의 재회 후 심리검사를 받은 결과 기억력 점수가 무려 18% 향상된 사례도 있습니다. 그는 머리가 맑아지고 아침이 기다려진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뇌의 시상하부는 자율신경과 호르몬 조절의 중추 역할을 하는데 이 부분 역시 신체적 접촉을 통해 활성화된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즉, 손을 맞잡거나 가볍게 포옹하는 것만으로도 호르몬 균형과 내장의 기능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건 젊은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고령층일수록 이런 자극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며 효과도 크게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뇌의 과소성, 즉 새로운 자극에 대한 반응 능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아주 작은 접촉에도 뇌가 크게 활성화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한 행위 자체가 아니라 접촉하려는 의식과 작은 실천입니다. 일상 속 짧은 대화, 가벼운 스킨십, 감정의 교류는 모두 뇌를 젊게 유지하는 스위치가 됩니다. 혼자 사는 분이라 해도 이웃과의 인사, 웃음, 마사지, 반려동물과의 교감 등으로 충분히 실천할 수 있습니다. 결국 뇌를 노화시키지 않기 위해 접촉은 결코 사치가 아니며 오히려 가장 자연스럽고 강력한 뇌의 안티에이징 방법입니다. 몇 살이든 뇌는 바뀔 수 있습니다. 단, 그 변화에는 실제 체험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뇌도 다시 활력을 되찾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최근 누군가와 진심으로 웃어본 적이 있었나요? 마지막으로 누군가의 체온을 느낀 건 언제였나요? 고령기에 접어들며 배우자와의 관계 변화, 자녀의 독립, 은퇴 등으로 인해 정서적인 접촉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나 이 감정 교류의 부족이 생각보다 더 깊고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이제는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할 때입니다. 숙명여자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진행한 대규모 조사에 따르면 70세 이상의 남성 중
타인과 깊은 접촉이 거의 없다고 응답한 그룹은 접촉이 있는 그룹에 비해 우울 증세가 약 2.4배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오랜 시간 혼자 살아온 분들이나 감정을 표현하지 않고 살아온 세대일수록 외로움을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매우 위험한 신호입니다. 고독은 단순한 외로움이 아닙니다. 현대의학에서는 만성적인 고립 상태가 흡연이나 당뇨병과 비슷한 수준으로 사망 위험을 높인다고 지적합니다. 미국 브리검영 대학교의 보고서에 따르면 외로움을 느끼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사망률이 26% 이상 높다는 충격적인 결과도 있었습니다. 그 배경에는 감정의 마비 현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람은 일상 속의 접촉과 교류를 통해 기쁨, 슬픔, 감사, 분노 등 다양한 감정을 자연스럽게 표현합니다. 하지만 이런 감정의 순환이 멈추면 점점 아무것도 느끼지 않게 되고 결국 마음이 무뎌지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이러한 감정의 고립이 지속되면 자율신경계의 균형이 무너져 불면증, 불안, 무기력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유 없이 눈물이 나거나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거나 아침이 견디기 힘든 경우 이미 마음속 깊은 곳에서 감정이 고립되고 있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이와 관련된 실제 사례로 전라남도 순천시에 거주하는 76세의 박동수 씨는 몇 년 전 아내를 잃은 이후 사람과 대화하는 시간이 극히 줄어들었습니다. 평소 즐기던 낚시도 멈추고 하루 종일 TV만 보는 생활로 바뀌었습니다. 무엇을 해도 즐겁지 않고 누구와도 말하고 싶지 않다는 감정은 결국 우울증 진단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지역 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하면서 그는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간단한 대화, 손을 잡는 레크리에이션, 짝 스트레칭 같은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반년이 지나자 예전과는 전혀 다른 밝은 표정으로 변화했고 사람과 닿는 것만으로 이렇게 마음이 가벼워질 줄 몰랐다고 고백할 정도로 회복했습니다. 감정의 에너지는 인간관계를 통해 회복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효과적인 것은 신체적 접촉을 포함한 관계입니다. 특별한 일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방의 눈을 바라보고 말하기, 고마워요라고 표현하기,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기, 손을 잡아주기, 이런 작은 행동들이 감정을 다시 흐르게 만듭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가벼운 접촉만으로도 뇌에서 옥시토신이 분비되어 기분이 안정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말하자면 접촉은 마음의 약이라 불러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나는 나이가 많으니까 어차피 혼자니까 라는 생각으로 거리를 두기 전에 지금 당신의 진짜 마음의 소리에 한 번 더 귀 기울여 보세요. 그것이 당신을 다시 살리는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감정 에너지의 부족은 결국 몸의 호르몬 균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남성 건강과 직결되는 호르몬,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근력과 활력으로 연결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화와 함께 가장 주목할 변화 중 하나는 바로 남성 호르몬의 감소입니다. 병원 현장에서는 혈중 테스토스테론 농도가 낮은 고령 남성들이 많으며 그 결과 피로감, 근력 저하, 집중력 감소, 전반적인 활력 저하 등의 증상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수년간 친밀한 접촉 없이 살아온 경우 이러한 호르몬 분비가 더욱 떨어진다는 경향이 여러 연구에서 제시되었습니다. 다양한 임상 실험과 논문에서는 테스토스테론 보충이나 관련 중재가 고령 남성의 기능 개선에 효과가 있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호르몬이 줄어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첫 번째는 근육량의 감소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근육은 자연스럽게 줄어드는데 테스토스테론까지 낮아지면 그 속도는 훨씬 빨라집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일상적인 움직임조차 힘들어지고 낙상이나 골절의 위험이 높아지게 됩니다. 의학 연구는 테스토스테론 보충과 적절한 운동이 근육량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으며 약물에만 의존하지 않고 운동과 병행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는 보고도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호르몬 저하가 에너지 수준과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입니다. 아침에 피곤함이 사라지지 않거나 아무 애욕이 생기지 않는 등의 증상은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호르몬의 불균형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고령 남성에게 적절한 치료나 생활습관 개선을 시행했을 때 걷기 능력과 기분이 크게 개선되었다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신체 기능의 회복을 넘어서 일상 속 자신감과 사회적 관계 참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렇다면 접촉 부족이 먼저인가?
호르몬 감소가 먼저인가에 대한 질문이 생깁니다. 선행 연구들은 이 두 요소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상호작용의 관계에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낮아져 활동량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지만 활동량이 줄어들면서 테스토스테론이 더욱 떨어지는 악순환에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내 여러 병원에서 진행된 대규모 연구에서는 고령 남성의 테스토스테론 저하가 성적 활동의 감소와 깊이 관련되어 있으며 반대로 활동의 저하 자체가 호르몬 수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결과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중요한 시사점을 담고 있습니다. 즉, 작은 행동이라도 다시 시작하는 것이 호르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테스토스테론 감소와 함께 주목해야 할 문제 중 하나가 바로 근감소증 사르코페니아입니다. 이 호르몬은 근육 단백질 합성과 골밀도 유지에 기여하며 그 수치가 줄면 곧 체력 저하로 이어집니다. 실제 임상 실험에서는 테스토스테론 보충과 저항성 운동을 병행할 경우 피로감이 줄고 근육량이 향상되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단, 치료는 개인별 맞춤형으로 이뤄져야 하며 부작용이나 심혈관계 위험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호르몬 문제를 반드시 약물로만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상적인 습관 자체가 매우 큰 영향을 미칩니다. 구체적으로는 적절한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 충분한 단백질 및 비타민 섭취, 양질의 수면, 그리고 꾸준한 신체적 접촉이 테스토스테론과 전신 대사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근력 트레이닝은 호르몬 환경을 개선하고 에너지 대사를 높이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운동만으로도 젊은 시절에 가까운 호르몬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결과가 반복적으로 입증되었습니다. 임상 현장에서 자주 권장되는 실질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의사의 진료를 통해 호르몬 수치 검사를 받고 종합적인 상태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그 후 무리가 가지 않은 선에서 주 23회 정도의 가벼운 저항성 운동을 생활에 포함시키고 매일 단백질 섭취량을 점검합니다. 아울러 지역 커뮤니티의 모임이나 간단한 신체 접촉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정신적 자극과 육체적 접촉을 동시에 늘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생활의 조합은 호르몬 환경을 점진적으로 개선시키고 근력과 활력의 회복으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나이에 따른 변화를 끝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호르몬은 조절 가능한 요소이며 생활 방식과 행동의 변화만으로도 충분히 회복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당신의 몸은 자극을 받으면 반드시 반응합니다. 중요한 것은 아주 작은 실천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성이라면 반드시 주목해야 할 기관이 바로 전립선입니다. 이 기관은 방광 바로 아래에 위치해 있고 요도를 감싸는 구조로 되어 있어 배뇨와 노폐물 배출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젊었을 때는 전혀 신경 쓰지 않던 이 작은 기관이 나이가 들면서 점차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데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바로 배출 빈도 위극단적인 감소입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60세 이상의 남성 중 약 62%가 한 달에 한 번도 배출하지 않는다고 응답했습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전립선 내에 분비물이 쌓이기 쉬워지고 염증이나 압박감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는 자칫 간과하기 쉬우나 매우 중요한 신체의 경고 신호입니다. 배출 빈도가 낮아지면 전립선 내의 순환이 나빠지고 결국 배뇨장애, 잔뇨감, 빈뇨, 배뇨곤란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서 20년 이상에 걸쳐 진행한 대규모 연구 부위 게재에서는 한 달에 21회 이상 배출을 했던 남성은 그렇지 않은 남성에 비해 전립선암 발생 위험이 약 33% 낮았다는 결과도 보고되었습니다. 이는 노폐물 배출이라는 신체의 기본적인 메커니즘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액과 전립선액은 항상 몸속에서 생성되는 물질이기 때문에 배출되지 않고 장기간 체내에 머물 경우 세포 손상이나 만성 염증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제는 나이가 많아서 필요 없다고 단정 짓는 분들도 많겠지만 의학적으로는 나이에 관계없이 배출은 대사와 해독의 기능으로서 필요하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물론 파트너와의 관계를 억지로 재개할 필요는 없습니다. 최근에는 마사지나 온열요법, 셀프 관리형 배출 방법 등이 의료적으로도 권장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립선 마사지는 혈류를 개선하고 회음부 주변의 온욕은 영양 공급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일부 비뇨기과에서는 이러한 셀프 관리법을 만성 전립선염이나 초기 전립선 비대 예방으로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배출과 함께 발생하는 생리적 반응들, 부교감 신경의 활성화,
혈압 안정, 심박 조절, 깊은 이완 상태는 전립선 건강뿐만 아니라 전신 건강 유지에도 기여합니다. 즉, 매출은 단순한 기능이 아니라 남성의 기본적인 생리 균형을 유지하는 자연스러운 디톡스 행위인 것입니다. 실제로 70대 후반의 한 남성이 오랜 시간 배출을 꺼려왔으나 비뇨기과의 상담을 계기로 온열요법과 간단한 스트레칭을 도입한 결과 야간 빈뇨와 배뇨 후 불편감이 눈에 띄게 개선되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이처럼 배출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건강한 관리 방법으로서 삶의 질을 높이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의학이 발전해도 결국 자신의 몸을 지켜낼 수 있는 건 자신의 행동뿐입니다. 그리고 그 첫걸음은 올바른 지식과 함께 자연스러운 배출 활동을 의식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전립선 건강을 생각하기에 결코 늦은 때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약간의 인식 변화와 행동 습관으로 몇 년 후 당신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침에 기분 좋게 눈을 떠본 적 있으신가요? 반대로 분명 잠을 잤는데도 피로가 전혀 풀리지 않고 아침부터 무거운 기분으로 시작된 날도 있었을 겁니다. 이 차이는 단순히 수면 시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로 몸과 뇌가 불쾌의 잔재를 얼마나 잘 비워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근 의학 연구는 기분 좋은 경험이 면역력과 회복력 향상에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미국 수면재단의 조사에 따르면 편안함과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야간 루틴을 가진 고령자는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수면의 질이 20% 이상 높았고 면역 지표인 NK세포 자연살의 세포 이활성도도 더 뛰어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안정감을 동반한 루틴이란 몸과 마음이 자연스럽게 풀어지는 습관을 뜻합니다. 예를 들면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는 목욕,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시간, 파트너와의 교감 등을 통해 신체는 지금은 안전하다는 신호를 뇌에 전달합니다. 이로 인해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고 뇌와 몸은 회복 모드로 전환됩니다. 특히 잠자기 전 이런 상태를 만들면 수면 호르몬 멜라토닌의 분비가 활발해지며 뇌와 세포, 면역 기능이 재구성되는 깊은 놀렘 수면의 시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반대로 불안, 외로움, 스트레스를 품고 잠드는 날은 교감 신경이 흥분된 상태로 남아 얕은 잠을 자게 되고 자도 피로가 누적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이처럼 안정감과 기분 좋음을 수반한 가벼운 접촉이나 교감이 일상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연구에서는 고령자 중 주 12회 마사지나 눈 맞춤 같은 이완 체험을 지속한 그룹이 독감이나 감기 발병률이 34% 낮았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과다하면 면역세포의 활동이 저하됩니다. 그러나 누군가와의 따뜻한 접촉, 편안한 향, 마음이 풀어지는 음악처럼 안정감을 주는 체험은 오히려 인터루킨 등의 면역 호르몬을 증가시키며 면역 시스템을 향상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이 말은 곧 기분 좋음이라는 감각 자체가 단순한 쾌감이 아닌 과학적으로 입증된 면역력 부스터라는 뜻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연 면역 기능이 떨어지는 만큼 이러한 자연스러운 회복 습관을 일상에 도입하는 것은 약이나 보조제를 쓰지 않고도 스스로 몸을 지키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생활 습관이 추천됩니다. 잠들기 전 심호흡과 스트레칭을 통한 자율신경 안정, 미지근한 물로 입욕해 체온을 낮추고 멜라토닌 분비 유도, 가벼운 대화와 웃음의 교환으로 옥시토신 분비, 가족이나 지인과의 신체 접촉으로 부교감 신경 활성화, 은은한 향기나 음악을 통한 오감 자극과 심리적 안정, 이런 것들은 특별한 도구나 복잡한 지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밤부터 조용히 차분히 시작할 수 있는 것들이며 당신의 몸은 곧 회복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회복의 출발점은 약이 아닌 어쩌면 온기일지도 모릅니다. 인체의 모든 기능은 결국 혈류에 의해 유지됩니다. 뇌, 심장, 내장, 근육 모든 장기는 산소와 영양소를 혈액을 통해 받고 쓸모 없어진 노폐물도 다시 혈액을 통해 몸 밖으로 배출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 순환 기능은 점점 약해지고 특히 하체 혈류는 급격히 감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수십 년간 앉아있는 생활, 친밀한 접촉의 부족, 운동 부족 등이 반복되면 원래 원활해야 할 혈액 흐름이 정체되고 하체의 냉증, 저림, 부종, 발기력 저하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건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니라 전신대사 기능 저하와 생활습관병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신호입니다. 실제로 오사카 대학교 의과대학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70세 이상 남성 중 접촉이나 성적 자극의 빈도가 극단적으로 적은 그룹은 골반 내부의 혈류량이 평균 27% 낮았다고 합니다. 특히 하복부와 허벅지 안쪽 근육이 약해지면 정맥의 펌프 기능이 떨어지고 심장으로 혈액을 밀어올리는 힘이 약해져 전신 순환 자체가 정체됩니다. 이것이 바로 만성피로, 냉증의 실체인 것입니다. 혈류가 오랜 시간 나빠진 상태로 유지되면 세포에 공급되는 산소가 부족해져 근육과 신경의 기능 저하는 물론 상처 치유력과 회복력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실제 임상 사례에서 가나가와현에 거주하는 78세의 남성은 수년간 접촉 없이 지낸 생활로 인해 낮에는 졸림, 밤에는 쥐가 자주 나고 발이 시려워지는 증상까지 겪었습니다. 결국 순환기 내과를 방문한 결과 정맥 혈류 장애의 전 단계라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의사의 조언은 단순 명료했습니다. 혈류를 흐르게 만드는 생활로의 전환. 그는 매일 10분 걷기, 가벼운 스트레칭, 하체를 따뜻하게 하는 온욕, 그리고 감각을 의식한 접촉 활동을 일상 속에 의도적으로 넣기 시작했습니다. 몇 개월 후 그는 밤에 다리에 쥐가 나는 증상이 현저히 줄었고 몸 전체의 활력이 돌아오는 것을 실감했다고 전합니다. 이처럼 혈류의 질은 노화 속도와 직결됩니다. 또 혈류는 자율신경계와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마음이 긴장되면 혈관은 수축되고 반대로 안정감과 온기가 있는 접촉은 혈관을 확장시켜 흐름을 개선시킵니다. 말하자면 마음의 평온이 바로 혈관을 여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하체 혈류의 개선은 단순히 성기능 회복뿐 아니라 방광, 전립선 기능, 다리의 안정성까지 모두 영향을 미칩니다. 즉, 거둘 수 있는 몸과 배출할 수 있는 몸을 모두 유지하기 위해서도 하체 혈류는 결정적 요소입니다. 고가의 건강식품이나 약물보다 중요한 것은 생활 속에서 피를 돌게 만드는 습관. 이것이 진정한 비밀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밤 따뜻한 욕조에 천천히 몸을 담그고 발을 마사지해보세요. 그 작은 자극이 바로 당신 몸속 순환을 다시 깨우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몇 년째 아내와 손 한 번 잡은 적이 없다. 대화는 있지만 마음이 통하지 않는 느낌이다. 이런 생각을 품고 조용히 지내는 중년 남성은 의외로 많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부부간의 대화는 줄고 눈을 마주칠 기회조차 사라지며 결국 신체적 접촉은 완전히 사라진 관계로 이어집니다. 겉보기엔 부부이지만 속은 텅 빈 껍데기 같은 상태가 되어가는 것이죠. 이 현상은 심리학에서 감정적 단절이라고 불리며 특히 은퇴 후 일상의 역할을 잃은 남성에게서 자주 나타납니다. 문제는 크게 싸우는 것도 아닌데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관계가 멀어지는 데 있습니다. 이런 무언의 단절은 큰 다툼보다도 훨씬 더 깊게 부부 사이를 갉아먹습니다. 나가노현에 사는 73세의 이인호 씨도 그런 사례였습니다. 결혼 45년 차, 자녀는 독립했고 아내와의 대화는 주로 식사나 생필품 관련 이야기뿐. 눈도 마주치지 않는 날이 반복되며 10년 넘게 우리는 왜 함께 살고 있는 걸까라는 생각에 사로잡혔다고 합니다. 그러다 건강검진에서 고혈압과 높은 스트레스 수치가 발견되었고 지역 병원 심리 상담을 통해 부부 소통 재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좋은 아침이라고 눈을 마주치며 인사하고 오늘도 수고했어요라고 말하며 가볍게 손을 얹는 등 아주 작은 시도부터 시작했습니다. 몇 달 후 이 씨는 말합니다. 아내가 다시 웃기 시작했어요. 나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타인과 연결되고 싶은 본능을 가지고 있으며 나이가 들수록 그 연결은 삶의 생명줄이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부부 간에 정기적으로 접촉이 있는 이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우울감이 적고 자기 긍정감도 높다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가벼운 터치나 포옹만으로도 옥시토신이 분비되어 혈압 안정, 스트레스 감소, 면역력 강화까지 다양한 긍정 효과를 주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에서 가장 중요한 건 형식이 아니라 의도입니다. 어색한 손길이라도 당신과 연결되고 싶다는 진심이 담겼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오랜 시간의 공백을 메우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면 미래는 반드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부란 인생의 마지막까지 서로를 지탱해주기 위해 존재하는 관계입니다. 그 초심을 되살려 일상 속에서 다시금 작은 접촉을 회복해보는 건 어떨까요? 말 없는 순간 속에서도 따뜻한 온기를 느낄 수 있는 그 시간이 어쩌면 당신 바로 곁에 와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처럼 나이가 들수록 몸과 마음은 변화합니다. 그러나 그 변화는 쇠퇴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적절한 자극을 주고 몸을 움직이며
감각을 되살리는 생활을 시작한다면 남성으로서의 활력은 반드시 다시 깨어납니다. 이제부터는 의학적으로도 권장되는 생활 습관과 혈류를 높이는 운동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방법은 특별한 도구 없이 오늘부터 누구나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지금부터 소개하는 방법은 오늘부터 당장 집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습관들입니다. 1번 아침 스트레칭 고관절 중심. 잠에서 깨어난 직후 이불 위에 반드시 누운 상태에서 무릎을 세우고 좌우로 천천히 무릎을. 이 동작을 10회씩 반복해보세요. 특히 고령 남성의 경우 장시간 앉아있는 시간이 많아 고관절 주변이 쉽게 굳어지기 때문에 이 스트레칭은 하체의 혈류순환을 개선하고 골반 주변의 냉증이나 부종 완화에도 효과적입니다. 하체 온열 습관 만들기. 남성 기능을 유지하고 회복하기 위해 온열 요법은 매우 중요합니다. 세면대나 욕조의 38~40도의 따뜻한 물을 받아 엉덩이와 하복부를 담그거나 샤워 중 하복부에서 허벅지로 물을 천천히 흘려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열 자극은 근육을 이완시키고 혈관을 확장시켜 전립선과 하복부 기관의 혈류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복부 마사지. 평소 사용되지 않는 부위에 부드러운 접촉 자극을 주면 감각이 되살아나고 뇌와 신경의 연결이 강화됩니다. 하복부부터 허벅지 안쪽까지 양손으로 원을 그리며 부드럽게 마사지하세요. 처음에는 아무 느낌이 없더라도 몇 주만 꾸준히 하면 따뜻함, 묵직함, 약간의 반응 등 미세한 감각이 돌아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루 10분 걷기. 걷기는 가장 기본이면서도 효과적인 전신 혈류 개선 운동입니다. 특히 고관절, 허벅지, 종아리를 의식하며 천천히 걸으면 남성 기능과 관련된 신경과 혈관이 활발하게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아침이나 저녁, 가까운 공원이나 동네를 10분만 산책해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으며 근력 유지에도 크게 기여합니다. 취침 전 호흡 조절.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하는 것은 남성 기능 회복에 필수적입니다. 조용한 공간에서 눈을 감고 코로 깊게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는 호흡을 5분간 반복해보세요. 심박수가 안정되고 근육의 긴장이 풀리며 혈압도 자연스럽게 낮아집니다. 그 결과 호르몬 균형이 회복되고 수면의 질이 높아지며 몸의 회복 리듬이 정상화됩니다. 이러한 생활 습관을 3주간 꾸준히 실천한 80대 남성의 사례에서는 아침에 상쾌하게 깨어나고 걷기가 쉬워졌으며 마음이 한결 긍정적으로 변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완벽을 추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루에 하나라도 가볍게 실천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그렇게 작은 실천이 쌓이면 변화는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강조하고 싶은 건 당신 안에 아직도 충분히 깨어날 수 있는 힘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랜 기간 환자들을 지켜본 의사로서 제가 현장에서 수없이 목격한 것은 이렇습니다. 나는 더 이상 남자가 아니다라고 스스로 단념했던 남성들이 작은 계기를 통해 다시 자신감을 되찾고 표정, 목소리, 자세까지 눈에 띄게 바뀌는 모습이었습니다. 의학의 발전은 많은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할 수 있게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간과되는 것이 마음의 감각과 내면의 활력입니다. 나이를 먹는다는 건 분명 변화를 동반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의 시작입니다. 저는 70세를 넘은 후에 인생이 바뀐 남성들을 여럿 보았습니다.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느꼈던 근력이 돌아오고 잊혀졌던 감각이 되살아나며 다시 한번 자신의 몸과 마음을 마주하고자 결심한 사람들입니다. 이들 모두에게 공통된 한 가지는 바로 행동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매일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자신의 건강을 되찾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몸은 반드시 반응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전하고 싶은 메시지, 접촉, 온기, 그리고 남성으로서의 감각은 나이에 상관없이 언제든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몸속에는 아직 깨어나지 않은 감각이 분명 존재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삶을 포기하지 않는 한 그 감각은 반드시 응답해 줄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인생이 달라졌을 텐데 하지만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지금 알았다는 것, 그 자체가 당신 인생의 새로운 출발점입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은 당신은 이미 첫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당히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당신의 몸에는 아직 회복력도 감각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되살릴 수 있는 지식과 방법도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해야 할 건 단 하나. 오늘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고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내쉬며 가까운 사람에게 눈을 보고 고마워요라고 말하는 것. 그 어떤 것이든 작은 실천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것이 바로 새로운 인생의 시동 버튼이 될 수 있으니까요. 오늘 우리는 오랜 시간 접촉 없이 살아온 삶이 마음과 몸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되찾을 수 있는지를 의학적 시각에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핵심을 정리하자면 깊은 접촉은 뇌를 자극하고 인지기능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감정적 연결은 외로움과 불안을 완화하고 마음의 건강을 지켜줍니다. 남성 호르몬은 생활 습관과 행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높일 수 있습니다. 전립선 건강은 일상적인 배출과 혈류 개선으로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실천의 축적이 인생을 다시 회복하는 열쇠가 됩니다. 조금이라도 해볼까라는 마음이 들었다면 이 글은 당신에게 큰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새로운 삶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